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어제 CNBC 관련된 소식이 나간 후부터 비트코인은 마치 단기 고점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5,871불. 이것이 만약에 정말 조정이라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까?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 그리고 비트코인 분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지금 하드포크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우지 한이가 사라진 후 이제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 나름 리더격이라고 볼 수 있는 로저버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진영 내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구성원들은 그만 좀 싸워라.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게 된다면 앞으로 페이팔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빨리 좀 이런 논쟁이 종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가장 큰 논란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자금이 너무 많다라는 것인데요. 역시 돈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과연 하드포크 후에 비트코인 캐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엔 트론의 저스틴 선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트론 랜딩풀 12월 초 출시,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르갈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2021년 1월에 디지털 유료화 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 그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강한 느낌을 받았는데 유로피언 중앙은행에서는 이 CBDC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뭐 한마디로 발행할 것이라고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칠해만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나오면 또 얼마나 이 유로를 마구잡이로 발행을 해댈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벨라루스 최대 은행인 벨라루스뱅크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나라에서 최대 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작은 은행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겠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벨라루스 가즈아. 자, 그 다음에 유명 암호화폐 저널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라야 할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근에 로마니아를 여행하던 중 이 건물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로마니아라고 되어 있네요. 벨라루스와 함께 루마니아도 가지아를 외쳐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센티멘트가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거래소 내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전체 발행량의 13.35%밖에 안 된다. 이는 2018년도 11월 23일 이후 최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해석을 해보자면 이더리움 홀더들의 장기 보유 의사가 강해졌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서 단기 매도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남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르는 32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목표로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큰 축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아보고 있었던 그레이스케일은 최근에 이더리움 보유량도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더리움 22,658개를 새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수량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7,224개를 새롭게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사고 있죠. 7,224개. 이 돈이 정말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인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고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나온 소식, 미국 최초 여권 비용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 사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미국의 여권 및 비자 취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페닌슐라 비자가 여권 서비스 중 일부의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서 제3자가 환전을 해주게 될 텐데요. 그래도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광고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처럼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수요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인프라 발전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가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10월 하순부터 무려 42만 개의 비트코인이 각각 1000개 이하의 소형 지갑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거래소로의 이동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플립사이드의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래들은 관심을 덜 끌기 위해서 자산을 분할하거나 장외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장외 구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일부 고래들은 트래블 룰 준수 목적으로 1만 달러 미만의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매체 및 전문가들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가격대를 또 정리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거액 투자자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웨일맵의 글에 따르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추가적으로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풀이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가격대는 14,914달러, 15,268달러, 15,355달러, 15,691달러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조정받지 않고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고 기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떨어지면 그냥 더 살까요? 지금 단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억만장자들은 누가 있을까? 말이 억만장자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리스트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스탠리 드라켄밀러, 폴 튜터 존스, 잭 돌시, 마이클 세일러, 에비 존슨, 그리고 익숙한 이름으로는 노브그라츠 형님을 들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억만장자 중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억만장자들이 비트코인을 산다는데 이 백만장자들이 또 빠지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 이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게 될 수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스톡2 플로우 모델을 만든 분석가죠. 플랜 B가 최근에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최근에 그가 스톡2 플로우 크로스 에셋 모델을 봤을 때 이 모델이 5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5단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 플랜 B. 그는 이어서 이런 트윗도 남기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당신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비트코인의 이 상승장을 경험하지 못했었다면 최근에 비트코인은 16,000달러까지 오른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준비운동에 지나지 않았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레발을 그냥 무진장 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단 한 번의 조정도 받지 않고 쭉쭉 올라가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포함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번 불장 때도 20% 30% 조정은 간간히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쭉쭉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플랜 B는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디라는 분석가,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밑에 테디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팔로워를 보유하는 분석가 모초 세븐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분석을 남깁니다. 야마 너 틀렸어, 내가 새로 그려줄게 하면서 비트코인이 쭉 내려와가지고 14,000달러, 14,600달러 근방까지 조정받고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갈수록 이 조정에 힘을 싣고 있는 분석가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티모시 피터슨이라는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지금 버블 구간에 진입을 했다. 비트코인 30일 투자 수익이 활성 주소 증가수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것은 거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거품 지역에 진입했을 때마다 통상 20% 정도의 급락을 기록을 했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나중에 12,8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 분석가 크립토 멀브는 한편 11월 1일 이런 예상을 남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일 전에 이런 분석을 남긴 것이죠. 비트코인이 단기 고점 16,000달러 근방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후에 비트코인은 11,700달러에서 12,400달러 구간까지 건강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이때가 이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에 자금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알트코인들은 펌핑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16,000달러 선을 뚫어주면서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함께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과연 그의 예상대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요? 그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인 혼 헤어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13,900달러 근방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전에도 나왔었다라고 이렇게 과거의 프랙탈과 비교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 조정은 오고야 말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자, 한편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 단계에 다시 한번 90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꽤 오랫동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석가들의 말이 맞다라면은 극단적 탐욕 단계로부터 조정이 오게 될 것인데, 예상가는 14,000달러 그리고 12,000달러 근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달러 갭이 있는데 12,000달러에서 14,000달러 사이 그 근방까지 조정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기관 투자자들과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 오늘도 저는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쳐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휴일에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따뜻한 군밤 뿌리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